쏠리기 이동 경로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남쪽으로 치우쳐 경북 지역도 당초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제시대에 놓은 철도로 크게 훼손된 신라 호국 사찰인 사천왕사에 대해 어떻게 보존 정비할지 학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버려지는 해조류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 기저귀와 색연필 등 다양한 제품에 활용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태풍 쏠릭 북상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쏠릭의 이동 경로가 계속해서 바뀌어 당초 예상보다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경북 지역도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강한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의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태풍 쏠릭이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계속해서 이동 경로가 변하고 있습니다. 당초 내일 새벽 서울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태풍의 경로가 조금 남쪽으로 치우쳤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군산 내륙에 도착하겠고 정오쯤에는 청주를 지나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이전까지의 예상보다 태풍의 영향을 조금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경북 북부로는 50에서 10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남부에는 30에서 80mm, 울릉도와 독도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오후에, 울릉도와 독도는 모레 새벽에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5도, 낮이 되면 울릉도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동해 중부해상에는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6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7m로 일겠습니다. 이후에는 31도 안팎의 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월요일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느린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쏠릭은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 새벽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동해안은 일본에서 북상 중인 또 다른 태풍 시마론의 영향도 함께 받을 것으로 예상돼 해안가를 중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동빈내항에 수십여 척의 어선들이 나란히 결박돼 있습니다. 구룡, 포항 등 경북 동해안 항포구에 3,300여 척의 선박이 피항한 상태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높아지면서 울릉도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포항, 울진, 후포를 연결하는 배편이 모두 중단되면서 울릉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 공항에서도 태풍에 대비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시군은 점차 태풍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24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일본에서 북상 중인 20호 태풍 시마론의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 등 해안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풍이 진행이 19호가 늦어지고 20호가 지금 진행이 빠르다 보니까 20호의 태풍 영향으로 해안가 지역이 너울성 파도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안가에 정박 중인 배들이 간접적인 피해가 안 생기도록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포항 이동초등학교 등 지역 일부 학교는 단축 수업이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상청은 최고 100mm의 비와 함께 최대 초속 20m의 강풍이 부는 등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농업기술원은 태풍 북상을 전후해 농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논두렁과 하천 제방 등을 정비해 물이 잘 빠지도록 하고 집중호우로 벼가 잠기면 신속하게 물을 빼주고 쓰러진 벼도 바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과수의 경우 부러질 우려가 있는 가지를 묶어 받침대를 받쳐주고 고추나 수박 등은 물과 토양을 통해 역병에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빼는 대로 바로 방제해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비닐이 바람에 찢어지지 않도록 밀폐 후 비닐끈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 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 현장 93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90%가 넘는 860여 곳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방치한 420여 개 현장의 사업주를 형사 입건하고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5곳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근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0여 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21억 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포항시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내일 하루 노인복지회관을 임시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노인복지회관 이용자들이 이동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으며 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신라 호국 사찰인 사천왕사가 일제시대에 놓은 철도로 크게 훼손됐고 정비를 위해 발굴된 지도 6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천왕사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두고 전문가들이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낭산 자락에 위치한 사천왕사. 일제가 첫 발굴 조사를 한 데 이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도 지난 2006년부터 12년까지 6년간 발굴 조사를 해 주요 건물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보존 정비를 목적으로 발굴 조사를 한 지 6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놓은 동해 남부선 철도도 철거되지 않고 절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사천왕사 정비와 활용을 위한 학술대회에서 김무웅 명지대 교수는 철도와 국도 7호선으로 아직도 절터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고 유적 정비도 임시 방편이라며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성격이 규명된 건물지도 있지만 규명이 되지 않은 그런 건물지에 대한 규명 연구. 또 관람로와 안내판, 휴게시설 등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CCTV 등 방제시설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기수 한양대 교수는 스토리텔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경주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 낭산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낭산은 낭산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주라는 큰 텍스트 안에서 낭산이 작은 텍스트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학술대회를 토대로 사천왕사 보존과 활용 문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비된 유적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이번 학술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비밀 주문으로 당나라군의 침략을 막았다는 사천왕사가 재정비를 통해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는 곳으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상북도 산하 24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한국국학진흥원과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년도 C등급을 받았던 문화엑스포는 B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으며 전년도 B등급이었던 독도재단은 C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경영평가는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연구원에 위탁해 기관별 경영전략과 경영성과 등 14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포항시는 현재 90.8%인 재난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설에 대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제를 운영합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책임보험으로 이달 말 유예기간이 만료됩니다. 가입 대상 시설은 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2,800여 업소에 이릅니다. 버려지는 해조류에서 천연 염료를 추출해 기저귀와 색연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상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보다 색이 짙고 항균 효과가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파래와 모자반, 괭생이 등 해조류는 바다에 천지로 널려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매년 해조류 4천여 톤이 밀려와 해변을 뒤덮어 이를 치우는 데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칫덩이 해조류를 바다의 보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염료입니다. 성인용 기저귀를 만드는 데 사용해봤더니
항균과 냄새 제거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조류를 가지고 처리를 해보니까 항균력도 99.9%의 높은 성능을 나타냈고 아모니아에 대한 소치력도 기존 제품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게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급스러운 녹색을 띠는 해조류 염료를 사용해 친환경 색연필과 3D 프린터용 필라멘트사 등 다양한 시제품도 개발했습니다. 천연 염료는 보통 옷을 염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기저귀나 색연필을 만드는 데 적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을 여러 다양한 제품화 시키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는 해변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에 재료비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바다 쓰레기 취급을 받던 해조류가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친환경 산업 자원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이 경북에 30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사 중단으로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 387개 가운데 경북은 30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한편 방치 기간이 10년을 넘은 건축물은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안전상태 D나 E 등급이 전체의 29%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